오늘 이렇게 좀 나누려고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아닌 듯 하죠? 예, 몽골. 예. 몽골들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지금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희망적으로, 또 하나는 실행적으로, 앞에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 광화문 기업인들이 특강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강의했던 걸 앞에 살짝만 좀 우리 대표님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려도 좋을 듯 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예. 제가 이 앞에 섰지만 저보다도 탁월하시고 또 너무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 너무 능숙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일부분일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앞에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한 분을 소개하고 출발할게요.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유명하시고 이분 그러면 뭐 이렇게 붙일 수식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 얘기하면 맞아 이런 분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특별하세요. 이분 소개할 때 악수와 함께 함성 박수 드리면 좋을 듯 해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유일하시죠? 네, 받으시다가 다시 한번 드리세요. 예. 오늘 빼빼로 많이 드셨나요? 네. 그렇죠. 아침부터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뭐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2번 들어가면 조금 특별하죠. 또 11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벤트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뭔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이 음악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광고로 썼을 때 이 커피가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 아시죠? 네. 아마 세대 차이 좀 날 겁니다, 지금. 예. 예, 신문아 씨가 딱 등장하면서 이 커피를 좀 선전했던 광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이게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몽골에서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네, 그 전략을 오늘 좀 아주 쉽게 부드럽게 아주 연하게 좀 나눌게요. 왜냐하면 딱딱한 것은 저도 싫어해요. 딱딱하면은 일단은 내 머리에서 정리를 해요.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하나는 울란바토르가 이제 제일 몽골의 이제 넓은 도시인데 거기 딱 올라가서 보면 승전탑이라고 그래요. 일본하고 싸워서 러시아와 합작해서 이겼대요. 몽골이. 그래서 탑에서 보면 이 장면이 연출됩니다. 울란바토르의 시가 한눈에 다 들어가요. 예. 구경 잘 하신 거죠? 예. 옆에는 저희는 이제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나 어떤 동물들이 눈이 오면은 밖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끌고 들어가서 뭔가 여물을 주듯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달라요.
눈이 오든 뭐 비가 오든 관계없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게요. 너무 짧은가요? 예, 짧아서 좋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때 외국에 여행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제가 5월 달에 이미 MOU를 맺었어요. 굿네이버스하고. 굿네이버스 안에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글로벌 임팩트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어느 역할을 하냐면 그동안은 굿네이버스를 무조건 도와주기만 했는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임팩트예요. 그래서 이쪽하고 5월에 MOU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미 몽골에는 구성이 9명에서 조합을 만들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절히 코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 빠지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추석에 넘어갑니다. 그리.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해외 여행이 만만치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코를 몇 번 쑤시나 봤어요. 지금까지 갔다 와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0번이 넘어요. 처음에는 막 코가 아프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과정들. 이것이 1차, 2차가 없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디에서? 비행기를 안 태워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72시간 내에 확인증,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도 안 돼. 보건소에서는 더 안 돼. 문자 외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가가지고 13만 원 들여서 받은 확인증입니다. 이게 없으면 비행기 자체를 안 태워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게 하나 발생됐어요.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엄청 커요. 비행기가 왜 기다렸다 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몽골에 딱 내렸는데요. 문제가 발생됐어요.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미름 불러야 나가.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인지. 한꺼번에 나가도 지금 힘든데. 야, 오늘 큰일 났다. 언제 나가 했는데 10사람도 안 돼서 제 이름 불리신 거예요. 제 함께 갔던 매니저가 아싸 하고 나갔죠. 그런데 거기서 코를 또 뚫어요. 네, 그게 있어야 된답니다. 자, 지금 울란바토르에 보니까 30만 명 살도록 계획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 산다고요? 150만. 교통체증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밝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150명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4km, 5km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서 가. 힘들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쪽에는 지금 도시 울란바토르 뒤쪽입니다. 산 밑으로는 보시다시피 두 가지 형성이 돼요. 이분들은 땅이 토지가 개인이 없어요. 다 정부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눠줍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한 300평 받으면 가족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게르를 치고 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당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 시골에서 살았던 풍경이 연출이 돼요. 마당을 그냥 팝니다. 깊이. 그리고 거기 개짝 2개 놓고 안 보이게 딱 덮으면 이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면 어떻게 되느냐? 덮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옆에를 파요. 자, 그러면 이 이생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에요? 제가 9월에 갔어요. 9월 15일부터 난방이 이루어져요. 왜? 춥기 시작하니까. 영하 10도가 내려가요. 지금 통화해 보니까 20도래요. 제일 셀 때는 40도가
왔다 갔다 한대요. 영하. 그러면 게르 안에서 불을 안 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불을 뭘로 떼느냐? 석탄으로 떼요. 연탄도 떼고. 그런데 게르촌에 사는 분들은 그냥 원주민처럼 떼요. 땅에서 캐는 것을 누가 팔아. 그게 싸니까 그걸 갖다 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그 시골에서 사신 우리 대표님들은 문제가 하나 생기죠. 가스 중독. 이게요 완전히 암흑을 만듭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가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공해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호텔에 있었는데 아침 저녁 닦아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몽골현 주소입니다. 근데 몽골에서도 강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위에서 시가 다 보인다고 그랬죠. 그 승전 탑 뒤쪽으로는 없어요. 이런 게르들이. 그쵸? 이게 지금 강남입니다. 몽골의 강남. 여기는 비싸. 웬만한 분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관 혹은 대사, 그 다음에 한국에서 넘어가신 분들, 사업가들만 이쪽에서 조금 괜찮은 데서 사세요. 제가 이제 조금 가에서 처음에 살다가 한 5km 떨어졌는데 거기서 2주 격리하면서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 막히니까 이제 시내로 들어갔는데요. 구름이 딱 뜨면 이벤트가 열립니다. 눈이 쏟아지든지 비가 내리든지 뭔가 행사를 해요. 하루에 12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들 계속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눈이 갑자기 이렇게 쏟아졌다가 이제 게르가 이제 여기는 이제 몽골 테르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이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개발했더라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제 눈에도 보이니까. 근데 이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화가 뭐냐면 2시간만 한 번씩 일어나서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안 떼도 돼. 왜?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야, 불 떼다가 여기서 우리 안 들어올래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밑에 전기를 둔 거예요. 그래서 불 안 떼도 하룻밤 꼬박 지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은하수를 보고 감탄해서 밤새 사진을 찍은 거예요. 새벽 될 때까지. 해 뜰 때까지. 그래서 몽골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한 8,000장 정도? 네. 재밌게 찍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제품 맞죠? 몽골에 참 많은 기업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마트가 그 몽골 안에 울란바토르에 3개가 세워졌어요.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 브랜드들입니다. CU가 지금 몇 개가 거기에 펼쳐지나 봤더니 110개가 들어가 있어요. GS25가 2년 안에 250개를 넣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한국 제품들이 브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한국 아닌가 착각할 정도예요. 근데 저도 씨를 뿌리고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때죠. 2주 격리하고 1주 동안 이분들 현지인들 입맛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9명의 조합원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이들의 서비스와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을 오전 내내 했고요. 근데 오후부터는 하루 종일 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직접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교육을 했죠. 특히 한국 현지
20대, 30대, 40대, 60대까지 맛을 보였어요. 이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토스트를 맛보는 겁니다. 샌드위치는 맛을 봤어요. 뚜레쥬가 있어서. 그런데 그걸로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건 샌드위치와 토스트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직접 구우면서 맛을 본 거죠.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어려요. 20대. 이분이 뭔 얘기하냐면, 이렇게 맛있는 토스트라면 나는 매일 사 먹겠다. 근데 이분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네요. 이분이 직접 구워서 자기 집에 가져간 거예요. 근데 애 2명한테 줬는데 이 2명의 아이가 엄마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내일 또 사다 줘. 그러니까 이분이 얘야 우리가 이게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연말하고 연초 마지막 날 선물을 하나씩 받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나 연말 선물 생각났어. 꼭 토스트 선물로 줘. 이분이 거기서 감동한 거예요. 교육받은 거예요. 이 스토리가 너무 많지만 좀 줄이는 겁니다. 하나만 지금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제가 몽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글로벌 리더십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을 만납니다.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PCR 검사를 해야 또 한국 오잖아요. 2시간 남았는데 1시간만 강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특강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 왔으니 제발 좀 부탁한다. 우리 전 학생 다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계획 짜가지고 그렇게 갔죠. 수성을 해서 한국어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몽골에 한국 학교가 최고 인기입니다. 그래서 그 졸업한 분이 이제 오셔서 한국어를 듣고 이제 몽골어로 통역을 하는 거죠. 딱 끝나자마자 이 이벤트가 열린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저에게 박사 가운 입히고 명예교수 수여식이 열린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래서 수여식 이렇게 했고요. 너무 참 저에게는 값진 선물들이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신문이 나갔더라고요. 한번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경제 시선으로 봤고, 두 번째는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이분들에게 도와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탐앤탐 매장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곧 오픈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소스 이제 정리해서 아마 저희 담당 팀장이 이제 보낼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장에 따끈따끈한 소리를 좀 보고 겸 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몽골에 대한 게 조금 또 이제 각도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메뉴판이 참 많은데 거기다가 제가 처음에 무조건 시켰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유는 몽골은 직접 만드는 생산 능력이 거의 90%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7개 나라에서 제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안 오는 거예요. 빈대가 너무 많죠. 이걸 대요라고 물어보고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켜서 먹고 왔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고요. 제가 오다가 지금 마이스코 교장 선생님한테 지금 문자를 받은 게 있어요. 12월 22일 날 전체 학생 특강이 요청한 거죠. 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삼성 이미 들어갈 것 준비 다 끝났는데 특강이 필요하다. 좀 만나줘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왔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혁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감동 먹고 좋은 얘기 들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수많은 강의를 접하실 거예요. 근데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닌데 아주 간단한 게 여기 숨어 있어요. 내 습관을 혁신하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습관 가지고는 변화는 기대를 거의 못해요. 아시잖아요. 안 변하는 거. 그렇죠? 엄청난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이에요. 혁신은 가죽 혁신이에요. 가죽 벗겨내는 고통이 있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대표님들께서 조금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인생을 바꾸는데 경영 전략이 엄청 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바꾸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거나 회사에 진짜 비전이 있나 요걸 점검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활용이었어요. 내가 진짜 24시간 잘 쓰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게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것은 기본이고 누군가가 콜하면 무조건 응답하는 거예요. 왜요? 제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후회하고 저녁에 자고 1년 내내 이렇게 살다가 연말에 후회하고 내년에 잘해야지 했다가 또 놓치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3개를 공개할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이거 실행하자면 안 나오죠. 이 3개를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나눌게요. 남이 이렇게 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이론은 우리 대표님들 너무 잘하세요. 실제적으로 제 행동에 옮긴 것을 가지고 나눌 때 혹시 우리 대표님들에게 아 이거 도움되겠다 하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께서 제가 준비 그러면 약 판문하시고 시작하면은 한번 읽는 거예요. 비전을 체크하자 이렇게. 괜찮으시죠? 네. 아, 좋습니다. 예, 전체 준비! 시작! 비전을 체크하자! 네,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내 비전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걸 언제 쓰기 시작했냐면 길거리 나와가지고 노점할 때가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IMF 아직 안 왔어요. IMF 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고 있는 니즈, 그래서 길거리 나온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볼 때입니다. 그때 제가 길거리 나온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깡패 오죠? 단속반 오죠? 왜? 전화 동안 오니까. 경찰이 와서 접어가면 법은 찍길로 넘어가서 돈도 지금 못 벌고 있는데 20만원, 30만원 벌금 물 때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때 제가 저를 점검합니다. 나한테 어떤 비전이 있지? 20대부터 생각했던 것을 사절지 도화지 4장이나 적어본 겁니다. 이게 저를 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게요. 매일 이렇게 하겠대요. 개인적인 거. 두 번째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가정에 대한 거. 그럼 가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썼는데 이건 제 꿈이고 비전이잖아요. 혹시 우리 대표님들께서 불나지 않는 한 아이들한테 큰 소리 안 친다고 다 가능하신 거죠?
아들이 4명이 있다. 더 가능한 거죠? 저는 아들이 4명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 꿈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책도 있잖아요. 90초만 참아라. 1분만 참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화가 벌떡 납니다. 왜? 그 현상을 보고 나면. 그럼 그때 못 참으면 손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손이 올라가서 손이 갔다 그러면 아빠가 때린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로 갔다 그러면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대화로 나누면 아빠가 설득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거의 설득력으로 다 장악하신 거죠? 네.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이걸 써놓고 제가 제 꿈이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사회 비전이에요. 이걸 하겠대요. 누가? 포장마차 노점상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네 번째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국가에 대한 비전 엄청 크잖아요. 언제? 포장마차 길거리 하면서 욕먹고 사람 취급 안 받을 때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 옮겼냐면 16절지에 옮겨서 책상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누가 듣던 안 보던 관계없이 제가 저만 알아듣도록 2번씩 읽었어요. 여기서 기적이 시작했어요. 제가 포장마차 나갈 때는 눈이 이미 풀린 상태예요.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썩은 봉태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 그런데 3주 딱 3개월 갔는데요. 제 눈이 다른 사람 눈이었어요. 살아있어요. 뭔가 해낼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가슴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왜? 이루고 싶대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먹거리 지금 세계 지금 진출하고 있잖아요. 노열티는 곧 들어올 거예요, 이제. 멜번에, 호주 멜번에 지금 7월에 오픈했는데 지금 줄 서서 먹고 있어요. 몽골 매장, 보나마나 그 역할이 지금 진행될 겁니다. 지금 코트라를 통해서 지금 신세계 버금가는 회사에서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와이에서 왔어요. 몽골의 대표가 또 전화를 했어요. 다른 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목표 적어놨잖아요. 제 비전. 언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자, 우리 대표님들께서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께서 개인적이 됐던 회사가 됐던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전이 딱 보이면 스스로 자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계속 가동시킵니다. 그걸 읽었다, 내 소리가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슴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꿈은 적어라. 그리고 보이는 데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그 서울시청 뒤쪽 코롱입니다. 제가 여기다 갖다 댔어요. 그런데 이 옆에 건물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여기는 파이낸스 건물이 있고요.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갖다 댔을 때는 없었어요. 부도 맞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죠. 딱 갖다 댔는데 난리가 났어요. 경비 아저씨들이. 왜 그런 거 봤더니 회장님 들어가시는 장소야. 거기 드라마 보셨죠? 이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사님 거기다 제가 댔으니 이 경비 아저씨 난리가 날 법하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말려요. 자꾸 와서 도와줘. 이해를 못했죠. 알고 봤더니 거기 담당 과장님 내려오시더니요. 사장님 열심히 하시래요.
누가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 젊은 사람이 그 먹고 살겠다는데 좀 놔둬 이러셨대.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월드컵 때 회장님께 몇 번 불려 들어갔어요. 토스트 들고. 근데 제가 오전 6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점심시간 안 넘깁니다. 왜? 그 주변 분들에게 눈총 맞기 싫어서. 5시간만 집중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끝나고 나면 11시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포장 걷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11시 30분이에요. 그동안 참았던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매몰찬 가봤더니 좀 매몰차게 했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때 임원님들, 회장님, 회장단이 식사하러 나오셔. 그럼 딱 마주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노영상이 절한다고 받을까? 이 고민 안 하겠어요? 그러간 말에 제 도리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이분이 저를 받아요. 많이 팔았어? 어느 때는 등을 두들겨 주세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긴 하지만 정말 이분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 그 회장님 비서실장 하신 분이 계세요. 안병덕 부회장님이에요. 기업 총수입니다. 회장님 아들님이 회장님 계시는데 이분이 거의 일을 하세요. 그룹 부회장님. 마곡에 엄청 큰 빌딩이 세워졌죠. 거기서 부른 거예요. 왜요? 보고 싶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했던 기억하시는 거죠.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10층에 딱 가니까 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 그룹별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근데 1시간 내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감격스러웠어요. 뭐 도와줄 거 없네요. 만나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죠. 이 일들이 제게 진행되는 하나하나 봤을 때요. 지금 여기 에피소드가 너무 많지만 풀 수는 없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 다하겠다 하는데도 역풍이 오니까 아니 아저씨 뭐 망했길래 여기까지 왔어요. 이 질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눌러 썼어요. 얼굴 안 보여주려고. 그런데 아내가 저와 함께 결혼해 준 것만은 너무 감지덕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키 이 정도 남자면 남자 키면 좀 적은 편입니다. 제가 163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여성 대표님들. 네, 남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괜찮대요. 법이 없어도 산대. 더 싫은 거 아시죠? 아, 예. 그런데 이 남자는 사람은 좋고 참 좋은데 학력을 따져보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그때 당시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대요. 말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한 여성이 대학교 졸업했고 유치원 교사예요.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공장 용접사예요. 공장에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집은 없고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살 정도. 그럼 보나마나 될 턱이 없죠. 그런데 이 여성이 멘토님 만나서 이야기 듣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만나세요. 만났어요. 이야기 쭉 듣더니 저한테 그래요. 김석봉 씨, 혹 저와 결혼하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요? 중등과정, 고등과정, 검정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시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제안.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서 결혼 출발하면 되지요.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남자는 뭘 봐요? 인물 보죠. 인물이 내가 원했던 인물이 아닌 거야.
지금 주제파가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주제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웬 떡이냐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때 당시까지 마라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80년대 마라톤이 어느 정도 인기가 없었냐면 대단히 없었어요. 그런데 포상금이 만만치 않아요. 국가에서 주는 포상금이 1등에게 1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코롱 주체니까 코롱에서 1억이 나와요. 2억이에요. 2억이면 서울에 좋은 대문 3번 열고 들어가는 집 4채 사고 돈 남아요. 그때 제일 비쌌던 게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50억, 100억 하지만. 그러니 제가 우승하면 되는데 꼭 이혜성하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제법 전혀 안 된 걸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다짐을 하고 제가 이런 여성 만나기 힘들다. 왜? 화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옷도 수수하게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교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멘토님 역할이 컸던 거죠. 그리고 공부합니다. 낮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 그 과정이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낮에 놀고 이런 게 이제 거슬리는 거죠. 아내한테는. 애를 세 명까지 낳는데 연달아. 그런데 이제 아내가 뭐든지 해라. 그래서 막 등 때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이걸 하고 새내가 폐차 직전에 있는 걸 구매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하다가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이제 우리 집을 한 40평 되는 상가를 얻어서 반쪽은 살림집, 반쪽은 놀이방을 꾸민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런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로 줄을 서요. 시설도 좋고 교육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제가 여기에서 굳이 안 팔아도 되죠. 이 생각이 이제 잠긴 거예요. 나도 애들 좋아하니까 나도 애들 함께 놀고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왔는데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잠자야 될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들을 찾아줘. 여보 뭐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애들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 왜? 당신이 벌잖아. 지금 이 상황 이해되세요?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밤새 잠이 안 와. 아내는 2달 먹고 자라고 와야지. 이제 끝났어. 왜 남편한테 다 맡겼다 이거죠. 이날 밤새 고민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못한다고 계속 칭얼대고 있나 봤더니 쪽팔려서 못하겠대. 그 제가 정령 이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쪽팔리는 게 무슨 대수냐. 확실히 팔자. 그리고 토스트에는 길거리지만 프로고 한번 대보자. 이 결심을 그날 밤 하고 그 다음날 옷을 갈아입어요. 행동 옮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로 옷 갈아입었죠. 안 봤던 사람들 다 쳐다보고 가.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저한테는 얼굴이 파래졌다 빨개졌다 난리가 났어 아침에. 근데 나중에는 입길 딱 지나면서 제가 먼저 인사죠. 이 장소가 바뀌면서 토스트 역사가 바뀝니다. 한국에. 길거리 토스트에는 계란에 야채 넣어서 범벅해가지고 케찹 뿌리고 설탕 범벅한 게 이게 길거리 토스트예요. 그쵸?
이렇게 팔다가 이분들 아침 식사라는 걸 인식하면서 식사 제공 제대로 하자. 그래서 야채를 듬뿍 넣어주면서 설탕과 조미료를 뺍니다. 그 뭘로 만들까?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한국 처음으로 햄이 토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채가 들어가고 신선한 야채,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간 게 치즈가 처음 들어가요. 이게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게 다 들어가는 게 제 이름 따가지고 석봉 토스트로 이제 개발이 되죠. 여기는 이제 맞췄던 것은 주 5일 근무에 매일 골라 드시도록 만들자. 이거 이제 포인트였죠. 지금 이제 이런 매장들이 들어가고요. 제가 바뀌었던 게 요겁니다. 아침마다 짜증내고 나갈 거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나갈 거냐? 자,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아침에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가시죠? 그렇죠? 저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침마다 바꿨던 게 이게 이제 먹힌 겁니다. 두 가지가 꼭 흐르잖아요? 힘들어. 그래도 감사해. 이 두 개가 계속 교차된 거예요. 오늘 너무 짜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바꾼 겁니다. 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감사하고 나갔더니 계속 하루 종일 괜찮은 일만 터져. DNA에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쓴 거예요. 이때 혁신하자. 습관 완전히 바꾸자. 실행을 계속 옮기자. 그래서 제가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쓰는 걸 제일 싫어했던 제가 쓰는데 조금 시간을 넣어요. 왜? 이걸 써놓으면 행동을 일주일 안에 행동에 옮기자. 이거 옮기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 이런 각오로 해봅니다. 아침마다 이걸 했어요. 아마 신문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거리 노점상의 아침 해가지고 제가 산보를 하는데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나는 일이 많아 바빠. 나는 전 세계 하나뿐인 나 예뻐. 그래서 세 번째는 조금 닭살스럽지만 저를 바꾸기 위해서 아침마다 거울 보고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왜 이걸 바꿨느냐, 뒤쪽에서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왕싸가지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 아니 1,000원짜리 드시겠다고 오셨는데 왜 10,000원짜리 행세를 해? 이것만 아니면 이쪽 다 이런 게 이제 자꾸 오글거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그 시간에 와. 날짜도 정확해. 시간도 정확해. 속 다 뒤집어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 바꿔드릴까? 아니다. 이분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이거 장사 못하겠다. 이게 딱 스쳐가는데 그래. 그럼 나를 바꾸면 되겠네 해서 이걸 한 겁니다. 저를 바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3주 만에 그분이 웃고 들어와. 그리고 그분이 저를 칭찬해요.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기를 광고를 해줘요. 대박난 겁니다, 이게. 좋은 케이스 되겠죠? 해봤어요. 엔도르핀. 언제 엔도르핀 나오죠? 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기쁠 때, 웃을 때, 감사할 때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4,000배 센 게 있습니다. 4,000배. 400배도 아니에요. 엔도르핀보다 4,000배보다 강한 게 있다. 이거 만나면 대박난다. 암도 없어진다. 왜? 얘가 암을 잡아먹으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발견된 겁니다. 의학계에서. 다이드로핀. 그럼 이게 언제 나오느냐? 감탄사에서 나와요.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이럴 때. 다이드로핀이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어디서 많이 또 발생되냐면요. 식사하실 때. 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네. 역시 당신 최고야. 이럴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어제 먹던 거 아니야? 등등 이렇게 이제 가면 자기나 나나 완전히 구렁텅이 들어간다는 거. 밥상 완전히 달라지죠. 먹달라면 밥상으로. 그런데 매일 해주고 싶어. 시간마다 이벤트 해주고 싶어. 언제? 이렇게 나올 때. 괜찮으시죠? 네. 감탄사에서 이게 발견된대요.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위암 투병을 아주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동기부여 받는 것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동기부여 하겠다. 이게 지금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거울 보고 3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싹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웃고 출근하느냐 아니면 인상 쓰고 출근하느냐 고객이 알아요. 아니 내가 알아. 자신이.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좀 바꾸셔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제가 변화혁신을 제가 맡은 일에 한번 최선 다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출발했죠.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어요. 길거리에서 감동을 주겠대요. 스네카가. 그 앞 옆에는요. 호텔들이 많았어요. 호텔 총지배인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한대요. 왜? 언제 하나 봤더니 뭐 아침에 조회가 있었나 봐요. 직원들. 그때마다 제 얘기를 한대요. 아, 나한테 할 얘기가 뭐 있냐 나한테. 그랬더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바꾼 겁니다. 그냥 기본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셀프 계산지를 아마 한국에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직접 고객님이 계산하시라고. 잔돈 다 놨죠. 이때 제가 5시간 동안에 50명 다녀가셨어요. 이제 웃음을 터뜨리고 웃고 시작했더니 100분이 이미 넘었어요. 셀프 계산을 하니까 200분이 넘어가요. 왜? 제가 계산해 드린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까지 놨어요. 거기다가. 왜? 혼동하지 마시라고. 근데 계산기 놓기 전에는 누가 해주냐면 옆에 수학이 빠른 분들은 얼마 가져가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줘. 정말 재밌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놓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죠.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객들이 줄 서요. 줄이 없다가 줄이 서져요. 10분이 계시고 밖에 40명 줄 서 있어요. 이분들 제가 처음에 잘못 선택을 이렇게 했죠. 토스가 나오면 주문한 토스가 나오면 이렇게 보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서비스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빨리 가라는 뜻이었어요. 빨리 가야 또 온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정중하게 두 손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네,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많이 기다리셨죠? 어서 오십시오. 똑같은 시간인데 제가 쓰는 게 달라졌죠. 이분은 아무리 손님 많아도 나 대접받아. 여기 가면. 또 하나. 나하고 눈인사를 해. 나하고 아니 어쩜 내가 머리 바뀐 걸 어떻게 알아 그분이. 머리가 칭찬 먹었어. 나 이거 브런치 모처럼 차고 나갔는데 나 브런치 칭찬 먹었다? 그런데 팀원들한테 절대 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래. 괜찮다고. 대박난 겁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에 300명이 넘게 다녀갈 수가 없는데 300명이 항상 넘어요. 그러니까 연매출 보니까 1억이 넘는 거죠. 5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이게 화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안에도 너무 많은데 요거 하나만 더 건드려 볼까요? 40명 줄 서 있는데 3분의 1이 외국인이에요. 이분들 어떻게 대할까? 손짓발짓하면 다 통해요. 그쵸? 옆에 있는 도와주면 되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여기서 메모를 합니다. 이분들을 계속 손짓발짓하고 팔 거냐? 서울시청인데 옆인데 이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한국 서울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마이너스로 나오기다 나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플러스를 주려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말로 해주자. 제일 많이 온 사람 그때 당시입니다. 일본인, 그 다음에 중국인, 영어권. 그럼 3개국은 하자. 그래서 책을 사다가 문장 만들어서 판매할 때 한 국가당 20만 문장씩만 담자. 60문장을 담는데 한 달 만에 다 들어온 거예요. 올컨이 이거다. 일어, 영어, 중국어 쓴 거예요. 한국인들이 먼저 놀래요. 왜 그렇게 외국어를 막힘없이 하네? 전 다 외웠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감동받으니까 10,000원짜리 계산하고 팁으로 나머지 다 팁이래요. 그 10,000원? 8,000원 그냥 팁이에요. 배꼽이 더 크죠. 어른은 10만 원을 줘요. 봉투에다가. 부부가 오셨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서울에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 묵고 가신대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비스 받고 정말 우리가 원했던 맛을 먹는 건 처음이다. 그래서 명함까지 줘요. 우리 주에 오면 꼭 전화 달래.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대요. 그 명함을 아내랑 둘이 있다 화들짝 놀래죠. 미국의 철강회사 1, 2 다투는 회장님 부부셨어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짧은 것 하나 볼게요. 짧은 거.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아서 1년에 1억 원 버는 노정상. 그 사람 참 독할 거란 생각 드십니까? 오늘 테마 기획을 보시면 압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무교동 거리 한켠 1.5평 작은 포장마차가 김석공 씨의 일터입니다. 노릇노릇 부은빵에 신선한 재료를 얹은 토스트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손님들이 끊어질 줄 모릅니다. 재료가 일단 좀 신선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운영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아침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은 동생, 혹은 형님, 혹은 누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정성껏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이제는 이 일대에 소문난 명물이 됐습니다. 토스트점 가맹 사업까지 시작해 지금은 연수입 1억 원의 어엿한 사업가. 책까지 오셨어요? 그의 성공담은 책으로도 나와 사인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면 김씨는 짐을 챙겨 더 중요한 일터로 달려갑니다. 재활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먹음직스런 토스트를 선물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 정성껏 빵을 굽는 김씨. 아빠의 봉사활동을 돕겠다며 나온 아들과 함께 정성이 배어있는 토스트를 집까지 배달합니다. 국물을 내가 잘 먹는데. 예. 어디 맛이 있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매일 오후에 양로원과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김씨의 일과입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요. 그 삶의 의미도 많이 찾게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봉사시설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김석공 씨. 그는 오늘도 행복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찍어갔어요. 오늘 저녁 나간대요. 생방송 뉴스에. 그래서 엄청 기대했는데 2분도 안 가지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자는 기자예요. 엑기스만 포인트만 찾아냈죠. 저는 그날 밤 밥을 못 먹고요. 저한테 감동 먹은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살았겠어요.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처음 감동 먹고 제가 바꾼 게 하나 있어요. 나한테 내가 감동 주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과 이 사회가 감동 먹었으면 좋겠다. 그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은 옆에 거 그냥 넘길게요. 왜냐면 이제 조금 얘는 긴데 인터넷에나 이제 저를 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나오면 다 나간다고 하는데 한 3번 나간 것 같아요. 자꾸 불러가지고. 그래서 20주년 때 2,000명이 넘게 나갔는데 제가 거기 또 나와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오고 변화가 큰 사람만 부른대.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3가지를 좀 공개했죠. 첫째는 내가 위암투병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매장이 300개 나갔거든요. 네, 그때 300개 나갔다.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이제 명강사를 초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렇게 함께 나갔던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제 방송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 프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죠. 네, 시간을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상황이 막 바뀌죠. 자, 대표님들 전체 준비하면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그래야 내 것이 될 것 같아서. 네, 전체 준비. 시작. 네, 시간을 활용해 보는 거죠. 제가 참고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너무 싫었어요. 이유는 아니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간 관리야? 거기에 얽매이는 거 아니야? 내가 기계 들면 어떡해? 딱 그런 걸 제일 싫어 했던 사람이 시간 관리를 왜 했을까? 네, 이것 때문에 했어요. 15살 때부터 학교 못 들어가고요. 돈이 없으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얻어맞으면서 하는데 얻어맞는 게 그냥 손으로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쇳덩이를 막 집어 던지니까 제 온몸 지금 멀쩡하거든요.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웠고 어른들이 무서운 15살이었어요.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왜? 위를 못 보고 사람들 마주치니까. 그래서 좀 심각할 정도였는데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다 기계로 하는데 그때는 다 전알렸죠. 그 저녁에 이렇게 피가 뭉친지도 몰랐는데 뭐가 따끔거려서 이렇게 보면 이미 피가 나서 마르는 상태. 이런 게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다 이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뭐 가문을 잘못 만나서 또 가문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산김씨 그러면 또 괜찮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봤더니 습관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잠자는 습관. 잠을 어떻게 잤길래 침대냐 이게 아니라 10시간 넘게 자는 잘못된 생각.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또 잔다는 거. 그럼 일을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너무 게을러. 약속 시간 다 깨진지도 몰라. 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세월로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보니까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째서 이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죠. 보이는 게 다 이거예요. 제 주변에. 세 번째는 이거예요.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죽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왜? 성공자와 꿈을 이룬 분들 보니까 그 책 속에는 2-3시간만 자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20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 이렇게 쓰면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EBS에서 이 프로가 좀 크더라고요. KBS 아침마당처럼. 그래서 여기 2번 초대된 경우가 없대요. 근데 저는 한 번은 강의, 한 번은 이제 초대 손님으로 갔죠. 한 번 강의는 뭐였냐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었죠. 안녕하세요. 60분본부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김성주 씨 입에 뭐 묻으셨나봐요. 뭐 묻었습니까? 피가 나셨나봐요. 아니에요. 뭐예요? 토스트를 좀 먹어가지고. 케첩이구나. 좀 잘 닦고 오시고 있었어요. 잠깐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쉽게 하는 말 중에 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맞아요. 네, 뭔가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네. 나는 백이 없어서 이게 안 됐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거 뒤에서 배경이 안 돼주셔가지고 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이래서 막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늘 항상 불평거리가 너무나 늘어지게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신 분들을 보면 네. 아유, 내가 이렇게 줄줄이 깨고 있는 이런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 스페셜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바로 가난과 학벌 같은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당당히 일어선 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 김성주 씨 입 옆에 케첩을 묻혀주신 주인공이에요. 네네. 석봉 토스트 김석봉 대표님 그리고 아내 하영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평강공주 얼굴 잠깐 보여주려고요. 네. 2주 연속으로 뵈니까 옆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네. 바로 옆에 사시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네. 덕분에 보셨죠? 네, 넘기는 걸로. 네. 이게 이제 플래너입니다. 그러니까 플래너가 왜 일기장도 아니고 다이어리도 아니고 왜 플랜이냐. 저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서 플랜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 계획, 일주일 동안 계획, 한 달 계획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좌지우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내 시간을 구체적으로 쓴다. 요겁니다. 여기 이제 삼성 1월달이 강사가 원래 놀아요. 근데 삼성 전체 16차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되게 차가 와요. 저희 집으로. 타보지 않는 차를 보내요. 왜 대표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특강 강사라.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셨다가 이제 끝나면 다시 데려다 주시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시간 강사가 아니고 CS 강사도 아니고 가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른 게 아닌데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월급들이 막 들어와요. 한번 강의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죠. 왜 이렇게 많이 주냐라고 이제 따지려고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느냐고 이제 전화했더니 대표님 너무 적으세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아니에요. 됐어요. 그리고 끊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선정한 게 아니고. 이거 쓰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겠다.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 계획에서 쓰겠다. 이거예요. 이 계획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가 요청하면 무조건 거기에 콜해요. 시간 낭비되는데도 몰라요. 이렇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자세히는 못 다룰게요. 이 10월달 거잖아요. 이 11월로 넘어왔죠. 제가 얼마를 쓰고 있나 봤더니 매달 바뀌어요. 이게 달 바뀌면 바뀌는 대로 12월 거까지 딱 정리하면 1년 바인드가 12달게 딱 묶임이 됩니다. 오늘 거예요.
저건 강의용. 이렇게 써보세요. 좋으니까요가 아니라 이렇게 쓰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걸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 혹시 맞나요? 네, 대표님 어저께 거 확인 한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 네. 아, 네, 네. 앞쪽으로 넘기시면 12거. 다 체크됐나요? 네. 그럼 그저께 거 우리 대표님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앞에 분들만 또 기회가 주어지네요. 예, 뒤에 분 거까지 예, 다 넘기셨네요. 아, 예. 예. 왜 이렇게 제가 쓰고 있을까요? 시간은 뭐다? 진짜 돈 맞으세요? 금 맞으세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이렇게 시간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돈이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뭐 남는 게 뭐 시간이지. 이런 분들은 굳이 이거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예. 1시간 나는 일을 해서 얼마 정도 버느냐죠. 그러니까 4시간 나는 얼마짜리냐. 이것도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사들이 좀 다릅니다. CS 강사들은 시간당 뭐 20만 원, 3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벨이 있어서 A급 강사들은 시간당 최하 깎아봤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1000단위로 넘어가죠. 한국에 하이름 스미스 씨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의 강의료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1시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경제학 박사인데 1억 2,500만 원 1시간 강의료가. 근데 거의 이분들에게는 2시간에서 3시간을 맡깁니다. 부대 비용은요. 호텔 하얏트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준비하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요. 그래서 한 10억 가까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18년도에 미리 예약이 됐죠. 1년 전에 예약이 돼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참 좋은 게 뭐냐면 유럽에 갈 때 좋은 게 첫째, 꼭 부부를 초대합니다. 부부 비용을 다 지급을 해요. 비행기료 먼저 오고요. 비행기 티켓이 오고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스위트룸을 예약을 해주고 어느 곳에서는 가정집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데 강의 외의 날들은 다 투어로 잡아놔요. 한 번도 안 가본 데들을. 그리고 이제 강의비는 따로 책정을 해요. 2주를 잡아라, 3주를 잡아라 미리 약속을 하죠. 그럼 그렇게 비워놓고 다녀옵니다. 행복한 여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제가 꿈인지 진짜인지를 확인을 해요. 저한테. 왜 그럴까요? 제가 저의 생활을 해왔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느라고. 때로는 감격해서 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바뀌어서 그렇죠. 제가 이걸 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들러린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겁니다. 이제 제일 괜찮은 걸로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네. 이때가 결혼 30주년이었어요. 19년도가. 그래서 결혼 30주년은 제 꿈에는 어디 적혀 있었냐면 호주가 좋은 줄 알고 호주 친구가 거기 사니까 웨딩 마치 앵콜을 거기 가서 해야 했는데 미국에서 다 해주신 겁니다. 네. 여기는 타임스퀘어죠. 누구나 가보고 싶어 했던 그 장소. 근데 저는 거기서 유니폼을 입고 촬영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했어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저희 매장 내겠다는 다짐을 했죠. 이때 백악관을 갔는데요. 트럼프가 없어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김정은 만나러 온 거예요. 그날. 그래서 만났는데 다른 분은 이렇게 환영해 주셨는데 참 여기 의미가 있었어요. 워싱턴 탑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연필 잡는 게 있다고 연필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링컨관이에요. 링컨 기념관. 여기서 보면 탑이 보이고요. 그 뒤쪽에는 얘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의사당. 몇십만 평이에요. 근데 그 안에 미국에 위기가 오면 모든 분들이 그쪽에 온대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신께 기도하는 장소래요. 그래서 부대통령이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위기를 모면한 장소랍니다. 이분도 거기서 외쳤던 장소죠. 그 저도 외쳐봤어요. 똑같이. 네, I have a dream. 외쳤는데 리액션 막 나오죠. 아우 막 그리고 옆에 분들이 괜히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가졌던 장소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내가 써놓지 않으면 제 눈에 오지도 않고 가슴 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해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 것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실행. 이번에는 양손 한번 해보실래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들 전체 준비! 너무 잘하셨어요. 시작!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나간 매장이에요. 여기에 능곡역 앞에 있습니다. 능곡역. 이게 이제 최근에 나갔는데 3년 전이에요. 근데 3년 전에 나가는 걸 왜 지금 보여주느냐? 최근 나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물류를 인수하면서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 해서 홈페이지까지 다 지금 가둬놨어요. 이유는 새롭게 나가겠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외국도 나가고 한국도 나갈 수 있게 완전 시스템이 바뀝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들 90년대생들 들어왔나요? 네, 90년대생이세요? 직접. 네, 그렇군요. 혹시 90년대생 우리 그 매장이나 우리 뭐 기업에 들어왔다 하신 분 계세요? 예. 혹시 그러면 90년대생하고 살고 있다? 예. 앞으로 30년은 90년대생들이 리더입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이렇게 미안하지만,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왔어요. 이거 빨리 90년대생에게 넘기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언젠가 사라져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했는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90년대생들을 영입해가지고 거의 제가 6개월 동안 끙끙 앓았어요. 왜? 제가 원주민이고 얘들이 이주민인 줄 알았어요. 혼란이 일어났죠? 근데 원주민은 90년대생들이에요. 이주민은 저입니다. 이주민이 원주민에게 물어봐야 정확히 알아요, 길을. 혼동했어요, 제가. 혹시 이제 조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90년대생 책을 접하셔야 돼요. 그대로 옵니다, 지금. 면접에서 계속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들이 딱 이제 들어오더니, 대표님, 왜 9시에 출근하는데 45분까지 와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맞죠? 대표님?
우리는 미리 와 있어야 되는 건데 얘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 15분 더 주실래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안 맞는데 90년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쭉 설문조사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저희 인터넷이 매장에 들어가는 게 10시 오픈합니다. 5시에 닫혀요. 그럼 제한이 들어오겠죠. 그동안 뭐 할 거냐? 우리는 야 조금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해 이러는데 이들은 달라요. 10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면 안 됩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들어오죠. 망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일처리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지금 현존의 사람들은 4시간에서 끙끙 앓고 미리 출근하거나 나중에 퇴근해요. 근데 이들은요 10분 안에 4시간 할 걸 10분에 해결합니다. 원주민 맞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외국에서 계속 컴펌 들어오고 하는데 다 해결합니다. 증거 없으면 절대 합리적이 아니면 말도 꺼내지 못해요. 그쵸? 저희 집에 90년대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저희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떠나서 회사가 혹은 기업이 혹은 일터가 90년대생에서 머리가 나오지 않으면 도태되고 있다. 이걸 좀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올스톱 시킨 거예요. 왜? 제 방식으로 나가면 회사 오래 못 간다. 90년생이 막히자 해서 이만 상태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탁월하게 나와요 지금. 소통도 잘 되고. 네, 저는 이미 많이 받고 나서요. 거의 90% 받겠습니다. 10%만 제가 붙잡을 것만 있죠. 네, 코치할 정도만. 네. 교수님 제가 40분까지예요? 30분까지예요? 30분까지. 30분까지죠? 네. 그럼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무리 하시죠. 하시던 말씀 나가시죠. 그럴까요? 네네. 제가 이제 아침에 여는 거 그러면 한 5분만 쓸까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전국 체인을 오픈을 했고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분들이 이제 만나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위암 투병하면서 견디었던 모습은 하나는 너무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제일 큰 고통은 1억을 버는데 어디에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 외에는 버는 대로 다 썼더라고요.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근데 방송은 계속 1억 번다. 왜? 희망을 굽는 이 석봉 토스트가 자리하는 게 IMF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 제가 방송 나가면 이분들이 참아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 언론에서 아침 저녁으로 도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악성이 급성. 지금 수술 못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저희 집 환경 보니까 아직도 전세 살고 있고 애들 신발은 떨어졌고 큰애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유치원, 뱃속에 임신 8개월. 과정 만만치 않죠. 제가 듣고 집에 못 가게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밖에를 5시간 동안 헤매다가 결국 들어가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왜? 숨길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빨리 수술하면 괜찮을 수도 있대. 이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안 될 수도 있대. 안 되면 죽는데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집이 갑자기 초상집 됐겠죠. 아이들이 여기저기 붙잡고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울다 지쳐 자고 아내랑 둘이 누워서 잠자겠다고 작업막에 왔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어. 서로 등 대고 눈물만 닦아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두 마디 하는데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두고 혼자 죽지 마. 우리 두고 혼자 떠나면 안 돼. 떼굴떼굴 굴르면서 전 외쳤던 한마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살려줘요. 그리고 투병이 시작된 겁니다. 75%가 이미 나가버렸고 25%가 없는 저 6끼 식사해야 되고 항암제 하니까 3끼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루에. 머리 빠진다, 살안 찐다, 얼굴 까매질 겁니다. 2%씩만 듣고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은 2년에서 5년 쉬어야 됩니다. 하루 바로 하루 먹었는데. 그 다음 달 고통스러운데 4번째가 태어났어요. 먹을 것도 없는 집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어느 생각까지 하냐면 3일만 먹지 말까? 위암 투병하다 떠난 걸로 그냥 정리할까를 생각을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화장실 기어들어가요. 그리고 애들 들을까봐 문 꼭꼭 걸어잠그고. 저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런 일들은 벌렸을 것 같아요. 수도꼭지 들어놓고 대성을 통곡을 하죠. 살고는 싶은데. 그리고 거울 보고 외쳐요. 서풍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너는 꼭 해내고 말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침마다 읽던 잠언이라는 책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근데 제 마음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죠. 그래서 엔돌핀, 다이돌핀을 제 몸에 집어넣죠. 웃는 연습을 합니다. 감탄하기 시작해요. 위암 투병 중인데. 이러면서 3년 만에 다 회복되는데 3년 되기 전 6주에 제가 다시 토스를 굴어나가요. 그리고 이 항암제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아요. 자꾸 쓰러져요. 갔다 오다가. 절대 아내한테 말 안 해요. 못 나가게 하니까. 이 고통 중에 행사하면서 위암 투병 중에 체인점 내주고 위암 투병 중에 책을 쓰고 혹시 몰라서 떠날까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대표님 만나게 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이웃도 하나님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내가 선택하면 누군가 손길이 펼쳐지고 하나님도 분명히 도와줄 거다.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제가 5분씩으로 했으니까 5분 다 썼네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간 몇 장 남았지만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 또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요. 오늘 우리 대표님들 저에게 혹은 어떤 이유로 이제 들려드렸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대표님들께서 혹시 요건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실행에 옮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대표님 걸로 진행된다는 것. 거기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네, 감동의 90분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신